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정밀평가나 심화평가가 권고되었을 때 시행하는 심화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과 발달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오늘은 발달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달 이상이라는 것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을 이야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발달 검사를 통해서 발달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2007년에 시작되어서 2008년에 전 국민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고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에 시행하는 3차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부터는 발달평가와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달검사는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각각의 연령별로 아동의 발달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테스트입니다.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를 다운로드 받아서 시행합니다. 발달 선별 검사지는 연령에 따라서 20개의 발달 선별 검사지가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는 3차 검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후 24개월까지 조산하는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 선별 검사지를 사용합니다. 3차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부터 발달 선별 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생후 18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발달 선별 검사에서부터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과 함께 자조 기능에 대한 발달 선별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0명 중에서 약 15명이 주의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화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발달 지연인지 또는 뇌성마비나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심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입니다. 운동 발달에는 대운동과 소운동 발달이 있고 소운동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자조 기능입니다. 특히 대운동 발달에 장애가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뇌성마비입니다. 언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언어 장애 또는 언어 지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에 심각한 지연이 있을 때 지적 장애로 진단하고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지연이 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 검사를 권고받았을 때 이것은 부모님들이 평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을 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것이 심화 검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심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와서 심화 검사,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심화 검사 권고를 받고 병원에 왔을 때 경험이 많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척 보고 이것이 병적인 상황인지 단순한 발달 지연인지를 알기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화 검사 권고를 받았을 적에는 각각의 영역별로 심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 영역에서 심화 검사를 판정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단순 언어 발달 지연만으로도 5 내지 8%의 아동이 있기 때문에 심화 검사 권고에서 가장 많은 것이 언어 지연입니다. 심화 검사를 권고받고 온 경우에 저희도 척 보고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언어 지연이 늦은 경우에는 심하게 언어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혀 말을 못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없고 또한 언어에 대한 이해도와 발음과 화형 모든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밀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화 검사를 권고받았을 적에 심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척 보고 이것이 병적인 발달 지연인지 단순하고 경미한 발달 지연인지를 척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심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은 4세 5개월의 아동으로 언어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시행된 검사는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프레스라는 검사이고 또 하나는 아동용 보스턴 이름 대기 검사, 네이밍을 하는 검사, 그리고 아동용 발음 검사, 이와 같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4.5개월이었는데 수용 언어는 4.6개월로 적절한 수용 언어 수준을 보였습니다. 표현 언어도 4.5개월이었는데 4세 중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도 자음의 정확도가 98.6%로 생활 연령 대비 69, 100분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보다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동은 심화 검사를 했습니다만 4.5개월 된 아동의 언어평가 결과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모두 4세 중반기 수준으로 양호하였고 발음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어의 정상 발달을 보였으므로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아동은 6.6세의 아동으로 언어 지연에 대한 심화 평가를 권고받았습니다. 이 아동에서 시행된 검사도 프레스 검사와 보스턴 아동용 이름대기 검사, 그리고 이 아동에서는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그리고 아동용 발음 검사를 했습니다. 6.6세였는데 언어에 대한 수용 언어 이해도는 4세 초반의 수준을 보여서 지연이 있었습니다. 표현 언어도 4세 초반으로 지연이 있었고 자음의 정확도도 65.7%로 매우 지연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아동은 6.6세 된 아동이었는데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모두 4세 초반으로서 언어 지연을 보였고 발음 문제도 함께 나타나서 지속적인 언어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인지 발달 지연이 의심이 돼서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동은 나이가 6.6세였는데 여러 가지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웩슬러 유아용 지능 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그리고 그림 그리기 테스트로 시지각 운동 통합 검사, 벤더 게스탈트 검사, 사랑 그림 검사를 했습니다. 이 아동의 웩슬러 유아용 지능 검사에서 전체 지능은 92로 평균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성숙도 검사를 했는데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5 내지 6세, 그리고 스스로 식사하는 것은 5.6세, 옷을 입고 벗는 것은 6.64세, 대소변 처리, 세수 등을 하는 자조 일반은 3.14세로 지연이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작업은 7.26세로 오히려 어드밴스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 소통도 자기 연령 이상 했고 사회적인 기능도 6.15세를 보였습니다. 자기 관리 영역에서 4세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은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에서 연령은 6.6세였는데 5.7개월의 수준을 보였고 인물 그리기에서 손과 발이 분화되어 있었고 벤더 게스탈트 검사에서도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생략이나 변형, 왜곡 등은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6.6세의 아동이었는데 전체의 지능은 92로 평균 수준이었고 사회 지수 94.2점으로서 정상 지능과 기능을 보였습니다. 인지 기능의 발달 지연이 의심이 돼서 심화 검사를 권고받았을 때 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동과 같이 매우 우수한 경우 전체 지능이 145였던 아동이었고 전체 지능이 87, 84 또는 지적장애 아동 이러한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IQ가 70 미만이면서 적응 기술에 현저한 장애를 보이면 지적장애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의 발달 지연이 의심이
움직임이 돼서 심화 검사를 권고받았을 때 지능 검사를 하고 이것이 경계성 지능인지 정상 지능인지 지적장애가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은 어려서부터 계속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17세 때 다시 인지기능 검사를 하였습니다. 17세이므로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를 했고 사회 성숙도 검사와 시각운동 통합 검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전체 지능이 54로 매우 낮음에 해당되었습니다.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이동은 17세였는데 11.65세 수준으로 자주 다녀온 곳이라면 이웃 동네까지 혼자서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었지만 칼로 과일을 깎아 먹지는 못했고 옷을 입고 단축 기후 등이 가능했고 몸치장을 단정히 할 수 있었습니다. 17세인데 10.08세 수준이었습니다. 자조 일반은 6.32세 수준으로 혼자 대소변을 볼 수 있었고 시계를 볼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6.32세로 매우 낮았습니다. 의사소통도 8.61세로 매우 낮았고 작업 7.26세 수준으로 그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릴 수는 있었지만 부족했고 일상적인 간단한 집안일을 하거나 연장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화는 7.24세 수준으로서 자기 차례나 규칙을 알고 목표를 인식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게임 등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계획은 하지 못했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9.13세 수준으로 간단한 물건을 골라 사고 1시간 이상 혼자서 집을 볼 수 있었으나 연령에 비해서 매우 지연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지수는 55.8로 매우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시각운동 통합발달 검사에서도 VMI가 7세 9개월로 매우 지연이 되어 있었고 시각운동 통합발달 지수 비주얼 모터 인티그레이션 코션트는 59.6으로 매우 지연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분의 전체 지능은 54이고 사회 지수는 55.8로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운동 발달에 지연이 있을 때 예를 들면 12개월까지 앉아있지 못한다든지 18개월까지 걷지 못하고 24개월 때까지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거나 2.5세까지 뛰지 못할 때 3세까지 두 발 점프, 5세까지 한 발로 허핑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이고 대운동 발달에서 심화 검사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병적인 뇌성마비가 있다든지 다른 신경이나 근육 또는 모터 시스템에 병적인 이상이 있는 병적 상태의 운동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운동의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운동과 자세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뇌성마비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동도 운동과 자세의 이상이 있었고 대운동 발달 지연이 있어서 스스로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사용했고 양손의 기능도 저하가 있었고 경직을 보였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입니다. 이 아동도 운동과 자세의 이상이 있었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매우 증가되어 있었고 뒤집기 동작이 어려워서 장소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뇌성마비 이상 운동증 아동이었습니다. 또한 소동작과 자조 기능의 지연을 보여서 심화 검사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은 5.5세로서 MVPT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도형을 보고 도형을 인식하고 또는 도형을 그리는 것인데 이 아동은 2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36점 중에 21점을 획득한 것으로 연령으로 환산해 보면 5.5세였는데 5세 10개월로 정상 수준을 보였습니다. 소근육 운동은 아동이 65개월이었는데 53.9개월로 지연이 있었습니다. 신변 처리 기능도 지연이 있어서 계속적인 소동작과 자조 기능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었던 아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생후 9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3차 영유아 건강검진부터는 발달평가와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경우에 시행하는 심화평가에 대해서 발달 영역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심화평가 권고의 정밀 검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을 때 시행하는 심화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